주가 얽힌 속내, 기업 공시 속에 숨겨진 진실 다 파헤쳐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공시 분석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안녕하세요. 전 진행의 아나운서 이솜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변영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축하할 일이 하나 있죠. 예, 사실 오전 방송에도 잠깐 좀 나왔었는데요. 네. 돈을 두 배로 좀 주냐 물어봤더니 돈을 안 주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오늘 수상한 공시 우리 캐릭터 우리 변영인 대표님이 지금 생일을 오늘 맞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축하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신 대표님.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좀 뭐 오픈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네.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네.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음,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너무 네. 기쁜 날입니다. 사실은 제가 맞습니다. 오늘 뭐 작년에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작년에 좀 이 잠깐 병원에도 좀 있고 했었는데 그러셨구나. 올해는 사실은 제가 이 수상한 공시를 하면서도 이 나우경제와 이 좋은 어떤 시너지도 좀 있었고 했는데 네. 많이 축하도 해주시고 네. 저도 또 열심히 좀 잘하는 마음을 좀 단단하게 좀 먹어야겠다. 네. 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변영인 대표님, 네, 축하 인사드리면서 또 앞으로도 더 확실한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 축하에 보답하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오후장 정리부터 시작을 해봐야겠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기분 좋은 상승 출발을 알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후장으로 흘러가면서 약보합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그 미국 FOMC 이슈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추세 전환의 변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저희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저희 항시 수상한 공시에서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다음 주 화요일 바로 3월 23일인데 이때 제출되는 감사 보고서와 이 사업 보고서 이 제출 시한 이후에 앞으로 추세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장 정리 해본다면은 흐름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예, 일단 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 다시 지금 시간대가 0.2%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잠깐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은 지금 1%대 좀 하락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어깨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시그널 자체는 점점 이 하락폭을 조금씩 좀 더 넓혀가는 네. 그런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자, 어. 코스닥은 뭐 그림이 좀 틀려요. 요즘 최근에 코스닥의 어떤 상승률과 좀 이 상승폭이 네. 코스피 종목에 비해서는 좀 다소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 좀 더 보여줬는데 음. 아무래도 대형주들은 감사보고서 제출이 좀 완료됐고 소형주 위주에서 지금 감사보고서의 어떤 공포감을 좀 조성하는 장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보고서 속속 좀 제출하는 법인들이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면서 소형주,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의 어떤 지수가 좀 더 견고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 네. 자, 지금 FOMC에서의 어떤 발언에 좀 크게 주목하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그렇습니다. 자, 호사가들, 자, 외국의 입주식에는 좀 그만 놀아나자. 자, 우리 증시는 어떤 FOMC에 관련된 이슈로 좀 조정받는 게 아니라 네. 전통적으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좀 임박할수록 우리 증시도 좀 단기에 좀 위기감을 좀 갖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유 없이 주식이 20% 이상 빠지는 종목들은 대부분 감사 이슈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좀 맞는데 다른 요인이 없어요. 많이 오른 만큼 빠지는 게 아니라 네. 감사 보고서의 어떤 이슈가 외부적으로 먼저 이제 주가가 선행해서 좀 움직여지는 그런 흐름 때문에 좀 나오는 것이지 네. 지금 우리가 뭐 외국의 어떤 변동성 요인을 크게 받는 구간은 아니다. 현재의 어떤 시기, 그 다음에 3월 이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이 주총을 하는 법인들은요 화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사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를 개정 상법 때문에 이제 제출 시기가 이제 당겨지는데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어렵게 규정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감사 보고서, 사업 보고서 내는 법인들은 깨끗한 회사, 못 내는 회사들은 감사에 이슈가 있다. 이렇게 딱 단정 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현재는 뭐 FOMC 이런 이슈보다도 현재 이 감사 이슈에 의해서 좀 조정받는 그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이 가운데에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 대응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오늘의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번에 굉장히 핫한 IPO 대여죠. 이번에 청약증거금 역대 1위를 기록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이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업 공개 흥행으로 이 SK 디스커버리 그룹의 계열사들의 그 신용도가
앞으로 줄줄이 상향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긴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SK 디스커버리의 움직임이 있었죠. 바로 SK가스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섰습니다. 2019년도에도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이 지금 시점에서 이 공개 매수에 나서는가?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우리가 네. 좀 공개 매수를 하는 이유. 네. 자, 공개 매수를 하는 거는 이 최대 주주가 그 네. 특정 회사의 주식을요. 네. 최대 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자, 공개 매수는 공식적으로 내가 좀 주식을 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개 매수는 이제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장외 거래를 통해서 지정된 가격에 네. 매수 희망자가 파는 공개 매수 방법이 있고요. 두 네. 번째 공개 매수는 장중에 개입해서 장내 매매 방식의 공개 매수가 있습니다. 자, 차이점은요. 네. 자, 장중 장외 거래를 통해서 할 때는 이제 밝혀진 어떤 확정된 주식 목표 수량이 있겠죠. 네. 10만 주까지만 사겠습니다라는 것은 이제 선착순 10만 주예요. 자, 그리고 공개 매수 장중에서 사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네. 50억을 갖고 있습니다. 네. 50억을 장에서 사는데 주가가 많이 오르면 많이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적인 어떤 이 한도나 정해진 주가에까지만 주식을 이제 사는 거예요. 목표할 수 있는 주식. 그래서 이게 자사주 취득이랑은 좀 다른 요인은 네. 자사주는 회사가 회사의 이익 한도 범위 안에서 주식을 사는 행위고, 네. 자, 공개 매수는 최대 주주가 지배 구조를 좀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이 목적을 위해서 네.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하는데, 네. 자, 공개 매수를 하는 대부분의 사유가요. 네. 자진 상장 폐지를 위해서 많이들 하거든요. 오. 자, 작년에 SKC 솔믹스가 있었습니다. 네. 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던 SKC 솔믹스가 있었는데, 네. 자, 모회사는 SKC예요. 자, 네. SKC가 SKC 솔믹스의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자진 상장 폐지를 결정한 겁니다. 자, 공개 매수가를 지정하고 이 가격에는 무조건 사겠다. 네. 자, 당시에 주가가 단기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왜냐면 자, 공개 매수가는 바뀌지가 않아요. 네. 자, 가령 1,000원에 공개 매수가를 했는데 800원인 주식은 최소한 1,000원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1,000원 이상에서 사지 않고 1,000원 미만에서만 주식을 산다면 네. 언제든지 손실을 보더라도 공개 매수가인 1,000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관점에서 공개 매수는 단기의 어떤 주식의 급등 요인을 좀 갖고 있는데, 네. 자, SK 지금 디스커버리가 SK 가스를 네. 공개 매수했는데 잠깐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네. 자, SK 가스에 대해서 공개 매수 신고서. SK 디스커버리가 한국투자증권을 대리인으로 해서 공개 매수 신고를 하겠다. 자, 공개 매수 대상회사 개요는요, 뭐 SK 가스고요. 네. 자, 공개 매수 목적 나와 있습니다. 공개 매수자, 자, SK 디스커버리가요, 네. 자회사 지분의 관리, 투자 목적으로 하는 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사입니다. 그러니까 즉 SK 디스커버리가 SK 가스의 이 지주사인데, 네. 자, 자회사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통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자, 지배 구조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네. 자, 뭐 본인들 돈으로 이 자회사의 주식을 사는 행위는 아주 뭐 주주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거죠. 그렇죠.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다. 네. 자,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 확립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공개 매수 추진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네. 자, 잠깐 또 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장래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 그렇다면 공개 매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 네. 자, 여기 그렇죠. 나와 있죠. 자, 지배 구조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혹시 이거 상장 폐지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한번 보죠. 네. 공개 매수자는 본 공개 매수 이후에 지배 구조, 재무 구조, 사업 내용 등의 변경을 가져오는 뭐 구체적인 장래 계획은 아직 없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의 공개 매수는 이후 자발적 상장 폐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네. 지배 구조를 좀 더 공고히 하겠다라는 네. 이 전략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공개 매수 조건 볼까요? 네. 자, 회사는 목표 수량이 46만 1,512주입니다.
지금 현재 최대주는요 620만 주를 정도를 갖고 있고 네. 한 67.2%의 지분 갖고 있는 SK 디스커버리인데 46만 1,512주 한 5% 정도를 추가로 더 공개 매수해서 이제 보유하겠다. 자, 변경 후 주식 수는 한 72%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와. 자,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죠? 대주주가 많이 갖고 그렇죠. 있으면 네. 유통되는 주식이 적어지기 때문에 네. 주주 가치가 희석된다? 아니죠. 아니죠. 주주의 가치가 좀 더 견고하게. 좀 강화되는 그런 네. 흐름을 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개 매수는요 정해진 가격 안에서 회사가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서류들을 통해서 네. 자 회사나 대리에 있는 한국투자증권에 제출해서 이 주주가 이 공개된 이 가격에 이제 파는 건데 네. 자 그 조건에서 한번 더 볼까요? 자 여기 좋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자 주권 한 주당 10만 9천 원, 46만 1,512주 약 5%에 대해서 한 네. 주당 10만 9천 원으로 이제 사겠다. 자 기간은요 여기 나와 있죠. 2월 여기 이제 산술평균이고요. 네. 자, 일정 한번 볼까요? 네, 좀 좋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자 시작일은 3월 17일부터 네. 4월 5일까지 20일간 어. 10만 9천 원에 자 SK 디스커버리가 사겠다. 자 오늘 주가 잠깐 볼까요? 네. 자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데 10만 4,500원입니다. 어. 뭐 지금 사면 주당 한 4,500원 정도 좀 4,000원? 3,500원 정도 지금 이익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잠시만요. 네. 자 10만 9천 원이니까 5,500원 아니죠 4,500원이죠. 주당 4,500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 자 지금 사도 네. 공개 매수 해버리면 주당 4,500원 정도는 먹고 들어간다. 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만 9천 원을 넘게 사면 네.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더 상승하면 상관없는데 자 오늘 그래서 매수세가 유입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랬네요. 자 오늘 뭐 시초가에 잡으셨다는 분 뭐 10만 6천 원에 잡았다면 다소 지금 조금 높게 잡긴 했지만 지금 사도 주당 4,500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네. 점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네. 자 그렇다면 SK 디스커버리가 왜 SK 가스에 대해서 지분 확대를 하느냐 그렇죠. 이 요인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SK 가스는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차세대 사업이죠. 음. 정유와 가스는 앞으로 조금 이 연료 대체 에너지 시장에서 좀 더 소외받는 그런 하향 종목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친환경 에너지가 이제 위로 올라오고 네. 석유, 석탄, 그다음에 뭐 가스 같은. 근데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네. 가스는 그래도 좀 친환경 에너지가 아닌가요?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친환경이 맞죠. 우리가 LNG라는 이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수소차가 아니라 LNG 가스로 이 버스가 가고 뭐 화물차도 가고 뭐 네. 그런 게 있는데 네. 지금 가스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이 한정량 한정되어 있는 이 가스의 양을 우리가 대비했을 때 네. 지금 수소차라든가 이 전기차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 매연도 좀 감소시키고 좀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의 시대로 좀 가고 있는 과정에서 네. SK 가스의 어떤 이 사업 정체성이 좀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 네. 자, 이 회사도 모멘텀의 변화를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 자, SK 가스가 수소 에너지로서의 어떤 이 충전소라든가 네. 이런 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좀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디스커버리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주시해서 네. 자, SK 가스가 현재에서는 어떤 메리트 있는 사업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지 않지만 자, 지금 LPG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서 네. 수소, 태양광의 어떤 종합 에너지 기업이라는 이 명성으로서의 어떤 이 비즈니스 모델을 좀 확충해 나가는 네. 이러한 모멘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듭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SK 디스커버리가 이번에 SK 가스 지분 공개 매수에 대한 의미, 어쨌든 목적은 지배 구조를 강화를 하고 이에 대해서 어떤 자발적 상장 폐지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지면서 어쨌든 이 효과적으로는 주주 가치가 더 강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SK 가스가 이제 앞으로 그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한 사업 전환 모멘텀을 가져간다는 점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본격적으로 수상한 공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수상한 공시, 본격적으로 공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볼 기업, 바로 파라텍입니다. 이 파라텍 기업은요, 1997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다소 오래된 상장 업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로 이제 사업 하는 부분 영위를 살펴보게 되면은 주로 소방 제품을 생산을 해오고 있고, 이 스프링클러 헤드류, 그리고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 그리고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 그리고 밸브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지난해 매출액은 9%가 감소된 1,114억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0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83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흑자 전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흑자 전환하게 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회사 측은 공사 현장 이 선투입건의 변경 계약건의 이 정산 완료건, 그리고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지난 2월 18일에 최대 주주 변경으로 수반하는 양수도 계약 해지건으로 인해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가 있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8점의 부가 벌점, 그리고 3,200만 원의 공시 위반 제재금을 부과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표님, 이 작년 연말부터 좀 상당히 좀 많은 이슈들을 몰고 왔던 이 파라텍 기업인데요. 저희가 좀 살펴볼 만한 공시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 주식은 뭐 작년 연말에 주가 좀 크게 급등을 좀 했다가 네. 지금은 상승폭을 뭐 그냥 다 반납했어요. 그런데 뭐 실적은 좀 상당히 좀 호실적이 좀 나왔죠. 맞습니다. 흑자 전환 아니 근데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적에 따라서 어떤 주가의 모멘텀이 좀 결정이 되고 네. 너무 좋은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주가의 하락적 요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네. 공시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파라텍입니다. 3월 16일 날 이제 정정 공시했는데요. 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변동 공시를 통해서 매출은 한 9.2% 정도가 감소한 1,149억을 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작년에 370억이라는 막대한 영업 손실을 냈는데 올해 4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함으로써 흑자 전환했고 네. 단기 손실을 작년에 296억 했습니다. 어. 그런데 올해는 83억 원의 이익을 또 냈어요. 자, 성적표로만 보면 뭐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악화된 것에 좀 비교를 한다면 네. 이 회사는 뭐 흑자 전환도 했고 정말 좋은 실적을 좀 냈습니다. 물론 매출액은 뭐 조금 감소는 했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자, 회사의 손익구조 요인은 자, 공사 현장에 선투입된 변경 계약이 완료됐다. 자, 이 회사는요, 소방 설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네. 자, 우리가 흔히 뭐 사무실 집에 가면 다 스프링클러 있어요. 그렇죠. 불 나면 자동적으로 물이 쫙 나옵니다. 네. 자, 이런 것들 소방 관제기 소방 관련된 이 제품을 납품하는데 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 건설사의 아파트 같은 걸 질 때 일단 관제돼서 선납품하고 후에 좀 돈을 받는데 네. 자, 정산 완료에 따라서 이 설비 제조 부분에 원가 절감도 좀 있었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가 크게 밀렸을까요? 맞아요. 자, 이 회사 불성실 공시 내용 한번 보죠. 네. 자, 3월 11일인데 자, 작년 연말에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양수도 계약을 했습니다. 자, 뭐냐면 최대 주주가 제3자한테 회사를 판 거예요. 네. 자, 우리 최대 주주가 우리 회사 팔겠습니다라고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네. 자, 이게 해제가 되면서 공시 번복으로 인해서 제재금은 3,200만 원을 부과받았고요. 네. 자, 8점의 부가 벌점을 받았는데 자, 우리가 항상 많죠. 지정 예고일로부터 15점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벌점이 있으면 뭐다? 이제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과거 규정에는 15점까지는 관리 종목으로 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 불성실 공시 요건이 이 페널티 요건이 좀 더 강화되면서 네. 15점을 초과하면 일단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할지 말지에 대한 대상 여부를 이제 검토하게 되는 네. 좀 강화된 규정이 좀 되었는데 일단은 뭐 8점입니다. 7점이라는 여유로운 좀 벌점이 있는데 자, 내용을 좀 볼까요? 좋습니다. 자, 좀 찾아보면 네. 자, 12월부터 뭐 많은 것들이 뭐 집에 뭐 지분 공시들이 뭐 좀 많습니다. 공시창만 보더라도 네. 자, 임원이 팔아먹고 뭐 BSHD, NSENG 뭐 화려하네요. 엄청 많죠. 자, 이게 그러네요. 어떤 일이었냐면 네. 자, 작년 이 연말쯤이었죠. 네. 자, 회사가 10월에 경영권 매각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자, 지금 이 회사가 경영권 매각 기존의 최대 주주였던 베이스 HD가 이제 최대 주주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어디랑 양수됐죠? 잠깐 볼게요. 네. 자, NSENG라는 이 회사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40억 원 정도를 네. 계약금을 좀 냈는데 네. 이후에 잔금을 내지 않아서 양수도 계약을 해지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네. 이 과정 속에서 자, 기존의 최대 주주가 경영권 양수도 가액보다 높은 금액의 지분을 네. 장내에서 대부분 다 전량 처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뭐 주가가 크게 지금 급락을 했는데 네. 잠깐 보죠. 좋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더라도 네. 작년 이제 10월부터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을 했거든요. 네. 자, 이 시점입니다. 10월이면 요쯤이에요. 어. 자, 평균 주가로 보면은 자, 주가 구간이 한 6,000원 정도였는데 네. 거의 뭐 2배 반 정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이 현재 최대 주주 및 주요 주주가 네. 뭐 일부의 지분만 남기고 어, 전량 매각을 해버렸네요. 한 구간이에요. 네. 자, 이로 인해서 이걸로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뭐 일봉상의 저점인 라인까지 좀 도달을 했는데 네. 자, 그렇다면 회사는 단기 순이익도 냈고 영업이익으로서의 어떤 실적적인 흑자 전환까지 좀 이끌어내면서 맞습니다. 호실적을 냈는데 네. 주가는 좀 반대의 음. 상황을 좀 가져간 거죠. 네. 자, 뭐 관련해서 뭐 많은 사실 뭐 갑론을박적인 뭐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뭐 이게 뭐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분쟁의 어떤 직전 단계까지 있었다가 네. 최근에 기존의 어떤 인수인들이 이 경영권까지 모두 차지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항들, 이 경영진의 어떤 사항들을 모두 일단락되는 그런 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광원 파라텍 이 신임 대표이사는요, 네. 기존 200억 원의 유동성 자금을 네. 전 최대 주주 측으로부터 회수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00억 정도의 현금을 지금 갖고 있는데 네. 이를 바탕으로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좀 뭐 검토할 계획이다라는 이제 뭐 자, 모멘텀에 대해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00억을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어떤 퀘스천이 하나 있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과거 대주주의 나머지 관련 자산도 1분기 안에 모두 처분해서 과거의 경영진들과 연결고리를 완전하게 끊어버리겠다라고 좀 밝히고 있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액주주 위주의 네. 이 경영에 소홀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주주 환원 정책이랑 이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는 방향으로 네. 정책을 구상해 보겠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좀 남겼는데 네.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M&A 테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 회사가 정체되어 있는 사업에서 네. 새로운 어떤 주인이 회사에 들어오겠다는 기대감. 이 그렇죠.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네. 자, 좋은 새로운 주체가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을 좀 구상하면서 회사의 체질이 바뀌어지고 회사의 외형이 성장하는 그런 케이스의 어떤 M&A 구도는 좋은 건데 네. 대부분 주인이 바뀌면서 회사가 더 망가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파라텍의 이 소방관제 관련된 시설 업체인데 네. 이 회사 어떤 모멘텀이나 매출 수주액은 뭐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냐면 네. 자, 대주주가 입장에서는 자, 내가 300억이 만약에 회사를 팔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이 팔아도 그 이상의 이 차익을 좀 볼 수 있다면 장에 접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꼼수가 좀 있었지 않느냐, 꼼수가. 아니면 인수인과의 어떤 이 약정 사항이 좀 있었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의 이전까지 완료가 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네. 대부분 보유 자금을 일부를 좀 주고 인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 장에서 이 최대 주주가 좀 엑시트한다고 하죠. 네. 주식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파라텍의 이 주주들이 이제 다 그러겠네요. 안게 되는데 네. 잠깐 뭐 차트 보고 좀 네. 분석을 좀 해드려야죠. 좋습니다. 자, 지금은 자, 6,700원 정도가 일봉상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 가격대입니다. 6,700원. 네. 6,700원에서 한 8,000 뭐 잠깐만요. 네. 자, 요 구간이죠. 네. 자,
8,200원에서 네. 그러니까 6,700원에서 8,200원 구간은 적극적인 어떤 매수 구간으로 좀 봐도 괜찮다. 저 이 구간이에요. 네. 자, 근데 이게 지금 이 현 구간까지 지금 꼬리가 좀 내려와 있습니다, 살짝. 근데 지금 8,300원에서 네. 8,200원에서 6,700원 구간은 일봉상 저점으로 좀 판단되는데 네. 자, 회사의 어떤 실적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은 바뀌었고 지금 400억 원의 실탄을 확보했기 때문에 네. 그럼 이 자금을 어디다 쓸 것인가? 이거에 그렇죠. 따른 새로운 모멘텀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자, 일단 파라텍을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8,200원이 이탈하는 구간에서 6,700원까지는 우리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네. 자, 목표가는 뭐 사실은 뭐 모멘텀 나오는 구간까지 해서 저는 네. 단기 목표가는 한 만 원에서 12,000원 정도 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좀 보여지는데 네. 일단은 회사가 확보한 실탄은 어딘가에서는 좀 쓸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겠죠. 새로운 어떤 인수 주체가 새로운 어떤 사업적인 환경을 좀 조성할 것으로 저는 믿기 때문에 네. 자, 파라텍은 지금 일봉상의 어떤 저점 단계 부분까지 좀 내려왔다. 네. 자, 이제 보유자 관점이 좀 답답한데 어찌됐든 뭐 악성 물량들은 소화는 됐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좀 수립해서 이 추세가 좀 전환된 시점에 다시 뭐 물타기를 하든 평단을 좀 낮추는 전략으로 해서 좀 익절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어쨌든 호실적을 낸 데 반해서 이 주가는 반대로 흐르고 있는 이 파라텍 어떤 앞으로의 그 사업의 가치성이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훼손되는 바는 없다 이런 의견으로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산업은 사실은 뭐 네. 이게 크게 어떤 매출을 확장을 갖고 오진 않지만 소방은 법률로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런 맞습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거 그냥 뭐 의무적으로 봉시다가 해야죠. 띄워버리면요. 네, 소방법에 접촉되면 벌금 내야죠. 맞아요. 그다음에 뭐 시설 권고 뭐 처분 받으면 다시 다 돈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필수적인 산업인데 네. 자, 독보적인 위치는 어찌됐든 파라텍의 어떤 이런 매출 신장의 요건을 갖고 있다. 그런데 자, 확장성 매출의 어떤 확장성 측면에서 조금 네. 정체성의 어떤 한계는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기 어. 때문에 아마 새롭게 마련한 이 실탄이 어떤 사업으로 좀 전용될 것인지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지는데 자, 그런 부분에 따른 어떤 모멘텀 기대감은 있을 수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네. 저희가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 나오면 네. 한 번 더 특집편으로 제가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알아봤던 파라텍 종목 역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우선은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셔도 될 종목으로 6,700원에서 8,200원대에는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다.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는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 이 의견을 드렸습니다. 우리 참고하셔서 투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혹시 상승 모멘텀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특집편으로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알아볼 텐데요. 두 번째 기업은 바로 메디앙스입니다. 이 메디앙스 기업은 1979년도에 먼저는 주식회사 보령장업이라는 상호로 설립이 됐고요. 1995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과거 상호명 같은 경우에는 보령 메디앙스로 아마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주로 유아 토탈 문화 기업이죠. 스킨케어 제품이나 한국의 존슨앤존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그리고 수유용품 그리고 완구 발육 용품들을 이런 제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2019년도에 감사 의견 비적정으로 인해서 주권 거래가 정지가 됐고 지난 15일에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다시 좀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지난 12일에 다시 한번 2019년도 그 사업연도에 적정 의견을 받았던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를 좀 진행해 온 바가 있습니다. 대표님 이게 지금 주권 거래가 좀 다시 재개가 됐는데 저희가 그렇죠. 어떤 이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메디앙스도 참 이게 우여곡절이 좀 깊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것 이제 전에 상호가 바로 보령 메디앙스인데 네. 자, 제가 좀 이 회사 좀 정말 재밌어요. 어.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재직 시절에도 정치 테마주로도 분류됐고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정책 수혜주로도 좀 분류가 됐는데 테마성도 있었네요. 왜냐하면 이게 저출산 시대에 맞는 이 저출산 네. 대책에 관련돼서 이게 유아용품이거든요. 네. 육아용품입니다. 이게 네. 뭐 애기들 뭐 로션, 뭐 젖병부터 해가지고 뭐 관련된 용품,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화장품
바디케어, 뭐 보습제까지 좀 확장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이 회사가 좀 아이러니한 게 2019년도에 네. 감사 의견에서 이제 한정을 받으면서 음. 주권 거래 정지가 좀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이 회사의 어떤 매출의 어떤 성장성, 왜냐면은 지금 뭐 외국에는 존슨앤존슨의 제품들이 한국에서 네. 육아용품 시장을 좀 대체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어떤 독보적인 토종 브랜드로서는 보령 메디앙스가 좀 독보적인 그런 위치에서 좀 이 시장 점유율을 좀 양분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2019년도에 좋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감사보고서상에서 맞습니다. 의견 이슈 때문에 네. 거의 한 1년간 주권 거래가 정지가 됐다가 음. 가장 뭐 최근이었죠. 네.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여기죠. 보게 되면요. 자, 3월 12일이었습니다. 네. 자, 메디앙스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서 네. 이 감사 의견 변경과 관련해서 음. 이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2019년도에서 의견 한정을 받았는데 네. 다시 재감사를 받아서 의견 적정 의견을 받고 이 감사 의견 변경에 따른 네. 이 실질 사유를 이제 해소함에 따라 이 주권 거래가 해제가 됐죠. 자, 3월 13일부터 이제 거래가 재개됐는데 네. 잠깐 볼까요? 이게 언제부터 됐죠? 3월 15일.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별로 보면 3월 12일 날 거래 정지 해제 사유가 있었고 3월 15일부터 네. 주권이 정상적으로 이제 파란색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네. 저도 좀 실수를 합니다. 아유, 이럴 때도 있어야죠. 네, 메디앙스. 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현황인지. 저장을 좀 해놨는데 이거 참 오늘따라 무슨 오늘 너무 축하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네, 3월 15일이네요. 네, 네. 3월 12일 날 해제가 됐고 3월 15일 날 거래가 됐는데 네. 자, 참담합니다. 첫 거래일에 마이너스 5%, 그다음에 이제 16일 어제였죠. 10.7%, 지금 현재도 5%인데 많이 빠졌네요. 자, 지옥에서 살아 들어왔는데 너무 주가가 처참하게 지금 빠지고 있죠. 그러네요. 자, 이유는 뭐냐면 네. 거의 뭐 이게 1년 가까이 묶여있던 주식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오래 묶여 있었어요. 1년 가까이 이 고통을 받고 있던 주주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언제든지 거래가 되니까 급한 자금을 조금 더 융통하고 싶고 자, 엑시트 관점에서는 이제 힘들었다 이거죠. 자, 그런 물량도 있었고 사실은 메디앙스 자체가 네. 실적적인 어떤 요인이 뭐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잠깐 공시를 좀 볼게요. 네. 자, 회사의 최근 이 손익구조 변동 공시인데요. 네. 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입니다. 음. 매출액은 직전 연도 973억에서 25% 감소한 724억. 그런데 작년에 한 1억 4,800만 원에 이 적자가 있었거든요. 영업 손실이 있었는데 네. 올해 19억 원의 흑자로 좀 전환이 됐고 그런데 여기서 당기 순이익이 작년에 323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 순이익 부분은 49억으로 좀 초라해졌다. 자, 이유는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종속법인이 이제 중국 매출 판매분이 좀 크게 감소했고 국내의 어떤 백화점 판매가 감소했다. 네. 자, 이 용품이 대부분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이 많이 입점해 있는데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가서 사기보다는 온라인인데 그렇죠. 요즘 가정주부들이 좀 똑똑해졌다고 해요. 맞습니다. 유기농을 선호하고 외국 브랜드를 좀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예전보다 점점 출산율이 적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프리미엄 라인에서의 어떤 매출군이 좀 더 확장되는 이러한 요인 때문에 메디앙스도 이런 관점에서는 조금 네. 매출에 타격이 좀 있었을 것이다라고 분석이 좀 되고 있는데 네. 자, 이뿐만 아니라 지분법 적용 주식의 해지 때문에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발생했고 네. 자, 유형자산 매각에 따른 처분 이익이 조금 있었지만 자, 이런 부분들의 이익이 반영됐다고 차지하더라도 네. 크게 어떤 이 매출적인 어떤 이익을 가져오지 못했다.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1년 동안 묶여 있다가 엑시트한 우리 주주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차라리 현명한 전략이었을까요? 일단은 저는 좀 아쉬운 게 네. 일단 뭐 메디앙스 입장에서는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런 말씀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자, 우리가 주식에 정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종목의 정설은 뭐냐면 네. 자, 끼 있는 종목은 그 끼를 또 만끽한다. 어. 자, 보령 메디앙스는 네.
저출산 관련된 이야기만 나올 때마다 이제 또 춤을 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사실 좀 뭐 전 정치 테마주, 정책 수혜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실질적인 어떤 수혜가 명확해지고 이에 따라 수주가 되고 실적이 나와서 회사가 네. 커지는 것을 좀 원하는데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어떤 뭐 육아 관련된 뭐 그런 어떤 정부의 정책이 좀 정해지면 네.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메디앙스가 갑자기 춤을 추죠. 그렇죠. 자, 이런 관점에서 사실 좀 재미있을 것인데 네. 자, 메디앙스는 그런 것 부분들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사실 뭐 잠깐 차트 볼게요. 네. 차트를 지금 잠깐 보더라도 자, 지금 뭐 거래 정지 대비해서는 주가가 지금 저점의 영역이다. 네,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뭐 지금 뭐 거의 뭐 거래 정지 기간이 꽤 길었던 네. 그런 이점을 보더라도 자, 지금 뭐 주가적인 어떤 추이를 보더라도 월봉상이 보더라도 지금 저가의 라인입니다. 네. 자, 일봉상은 지금 저가의 라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우리가 대선 한 1년 정도 남았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저출산 대책, 교육 대책, 그다음에 네. 고령화 대책. 뭐 맨날 같은 정책을 대선 후보자들이 갖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메디앙스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매수에 좀 적합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네. 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물론 올해 감사 보고서가 조금 좋게 나온다는 보장 하에서고요. 네. 지금 매출액 손익구조 이 변동 보고 상으로 보면 일단은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감사의 리스크만 없다면 네. 저는 저가의 매수기로 봐도 괜찮지 않은가라는 네.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 네. 아마 메디앙스는 실적적인 요인보다는 정치 테마주나 정책 수혜에 관련된 요인으로 네.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점을 우리가 하는데 자,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좀 우리가 투자하기보다는 네. 자, 용돈을 좀 번다 이런 좀 개념이 좀 낫지 않겠는가라고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우리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는 네, 역시나 그 정치 테마주나 또 정책 테마주로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끼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저출산 대책과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많은 비중을 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점 매수 구간으로 보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수상한 공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우경제TV 구독, 알람, 좋아요 그리고 댓글 소통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손용희 전문가와 함께하는 골든타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